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오늘은 OTT에 대한 새로운 뉴스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소식, 디즈니 플러스 누구랑 손잡을까? 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진출은 확정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시기는 언제일까요? 3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4월이니 2달 남짓 정도 남았네요. 휴가 시즌이 끝난 9월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디든 쉽게 떠날 수 없는 형편이라 오히려 휴가 시즌에 오픈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파트너와의 계약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의 제휴 파트너 1순위는 이동통신사입니다. 잠깐 국내 이동통신사의 OTT 현황을 보죠. 웨이브를 쥐고 있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수 390만 명으로 1위입니다. KT가 시즌을 운영 중인데 통신사 3사 중 가입자 수가 제일 적은 168만 명. 유플러스는 유플러스 모바일 TV를 가지고 있고 의외로 가입자 수가 212만 명입니다. KT와 유플러스는 모바일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OTT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자사 OTT 서비스를 꼭 가져가야겠다는 의지는 없어 보여서 가입자 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의 제휴 OTT는 전무하고 KT와 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제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이동통신사는 해외 OTT 제휴에 혈안일까요? 바로 가입자 유치 때문입니다. 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제휴 가입자 수가 20%나 늘었습니다. 이러니 탐이 날 수밖에 없겠죠. 통신사와 해외 OTT 제휴는 보통 이동통신사가 해외 OTT에게 망 사용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OTT는 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사용자의 요금의 10%를 이동통신사에게 지불합니다. 이를 통해서 통신사가 얻는 이득도 만만치 않지만 이 계약에서는 OTT가 갑입니다. 해외 OTT가 이동통신사에게 일정 가입자 수 이상의 유치를 조건으로 걸고 OTT 서비스 무료 사용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죠. 먼저 디즈니 플러스의 가장 열정적이었던 SK텔레콤은 최근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 1위 OTT 서비스인 웨이브를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컨텐츠를 제작할 텐데 웨이브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죠. 디즈니가 최근 웨이브로부터 영화를 모두 내렸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자회사 11번과 관계 있는 아마존 프라임 혹은 애플의 애플 TV 플러스와 제휴를 맺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반면 KT는 제휴 외 공동 제작이 목표라고 합니다. 최근 KT는 스튜디오 지니를 설립했죠. 이를 통해 KT는 3천억에서 4천억을 투자해서 2023년까지 IP 1000개, 드라마 IP 100개 이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공동 제작을 목표로 해서 이 콘텐츠를 해외로도 송출한다는 계획인데 디즈니가 얼마나 구미가 당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플러스는 아직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제작이고 뭐고 일단 제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풍문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KT의 목표가 디즈니와 계약하지 못하면 유플러스 계약 조건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보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제휴는 유플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이기도 하고 그룹사인 LG 디스플레이가 디즈니의 글로벌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디즈니 플러스 국내 런칭하면 LG TV, U 플러스 이렇게 공동 마케팅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파트너가 되든 국내에서 하루빨리 디즈니 플러스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넷플릭스가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8조 130억, 영업이익이 2조 19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7.4%. 넷플릭스가 이제 확실히 돈을 벌고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신규 가입자 수입니다. 이번 1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398만 명, 예상치인 620만 명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네요. 여전히 코로나 시국인데 말이죠. 지난해 1분기에 기록한 1576만 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는 온전히 경쟁자 때문이죠. 디즈니 플러스가 가입자 수 1억 명을 돌파하면서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고 HBO Max가 워너와 함께 원더우먼과 같은 킬러 컨텐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는 파라마운트 플러스까지 서비스를 시작했죠. 소비자가 넷플릭스에 가입할 동인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이미 넷플릭스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목표를 가입자 수보다 수익으로 선회했습니다. 30일 무료 정책을 없애고 가입자 요금도 더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지금의 2억 800만 명이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 보는 거죠. 향후 더욱 격렬해진 OTT 전쟁에 대비해 여유 자금을 쌓아놓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디즈니 플러스는 가격을 올릴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어요. 최근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에게 한 방을 먹였죠. 세 번째 이야기,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에게 한 방 먹은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넷플릭스는 소니 픽처스와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부터 개봉하는 소니 픽처스의 영화를 극장 개봉 후 넷플릭스에 독점 제공한다는 계약이었어요. 소니 픽처스를 대표하는 대작으로는 스파이더맨, 베놈 등이 있죠. 현재 메이저 영화사전 소니 픽처스는 유일하게 독자 OTT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넷플릭스의 콘텐츠를 제공하던 헐리우드 영화사들이 독자 OTT를 시작하면서 영화들이 대거 빠지고 있는 와중에 두 기업의 니즈가 맞아 떨어진 겁니다. 소니 픽처스가 넷플릭스에게 18개월 동안 영화를 독점 제공하면서 넷플릭스로부터 4년간 10억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스토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니 픽처스가 디즈니 플러스와 추가로 계약을 해요. 앞서 이야기했던 넷플릭스 독점 18개월 후에 이 영화들이 디즈니 플러스에 영구 귀속되는 계약을 맺은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 유저들 스파이더맨 보려고 굳이 넷플릭스 가입하지 않아도 돼. 18개월 후면 우리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원히 볼 수 있어. 이런 의미인 거죠. 덕분에 넷플릭스가 1조 1000억 원을 쓰고 바보가 된 꼴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와 싸우려면 좀 더 영리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OTT 뉴스를 모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OTT 뉴스 하피TV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